예, 안녕하세요. 커밀명과학의 최일명공입니다. 예, 오늘은 윈도우 11 TPM 보안 모듈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올린 영상에서 그 윈도우 11을 어떤 환경에서 사용을 해야 되고 어떤 환경에서 설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2번 정도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그 윈도우 11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TPM 보안 모듈에 관한 부분만 따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그거죠. TPM이 도대체 뭔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 윈도우즈에서 사용하는 그 TPM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입니다. 트러스트 플랫폼 모듈이라고 해서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 모듈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TPM이라는 모듈은 암호화된 키 또는 그 관련된 어떤 그런 보안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의 칩 형태로 관리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모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2000년 초반부터 이미 노트북이라든가 그 다음에 PC에 보안칩으로 이게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태까지 그것을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고 있었던 것 뿐이죠. 장착되는 형태가 칩 형태로 장착되는 경우가 있고요. 펌웨어 형태로 장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가상으로 구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상으로 구현하는 경우는 이제 보안에 조금 취약을 해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요. 주로 이제 보면은 이제 칩 형태로 이제 많이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게 펌웨어 형태로 이제 그렇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제가 뒤에 그 예를 들어서 한번 소개를 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PTT라는 게 있는데 플랫폼 트러스트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가장 많이 지금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이제 트러스트라는 겁니다. 신뢰할 수 있냐, 믿을 수 있냐, 그것을 판별해 주는 모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SRK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 스토리지라는 건 하나의 이제 그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저장 공간을 이야기하는 건데 거기에 내장된 키를 스토리지 루트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TPM이 작동을 할 때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발생되는 내장된 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럼 이제 TPM이란 모듈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거죠. 자, 지금 보면은 이렇게 납작하게 생긴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칩을 꼽을 수 있는, 핀을 꼽을 수 있는 이런 형태의 TPM 모듈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보면은 USB 형태 비슷하게 이렇게 또 되어 있는 것도 있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TPM 보안 모듈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런 것은 이제 과거에는 주로 이제 아주 기밀을 요하는 그런 시스템에서 주로 사용이 됐는데 이게 이제 개인용까지 이제 확대된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지 이제 그 보안 단계가 낮고 높으냐, 그런 단계겠죠. 보안 단계를 몇 단계로 설정해 놓느냐. 단지 카드만 갖다 대면은 문이 열리는 방식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드를 갖다 대고 왜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지문도 넣고 그 다음에 얼굴 인식도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보안 단계를 또 거쳐야만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각 구간별로 또 보안 설정을 따로따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것을 보면은 우리 시스템이 이제 아무나 접근을 못하게 내가 사용하고 있는 어떤 그런 데이터에 다른 외부인들이 또는 이제 해킹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 접근을 못하게끔 보안 기능을 더욱 강화한 게 이 이제 윈도우 11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내가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TPM을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냐는 거죠. 자, 일단 그 윈도우에서 이제 알아보는 방법이 가장 이제 빠르겠죠. 이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실행창 띄우시고 tpm.msc 이렇게 치면은 현재 시스템 상태의 TPM 상태를 알려줍니다. 자,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호환 가능한 TPM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은 이 시스템은 TPM을 사용할 수 없는가? 그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TPM을 지원하지 않아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TPM 기능이 있는데 바이오스에서 활성화되지 않았거나 TPM 모듈이 있는데 칩을 꼽지 않았거나 이런 경우에도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유틸리티로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자, 유틸리티를 실행을 하면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게 보면 TPM 미니멈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활성화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죠. 따지고 보면은 아까 앞에서 실행창에서 검색해 본 결과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확인을 하려면은 결국은 시스템을 열어봐야 되겠죠. 자, 기판을 한번 후레쉬를 비춰서 상세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TPM이라고 이렇게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TPM 기능이 있는 PC 같으면은 이 TPM의 글자를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이오스별로 보면은 이렇게 TPM 디바이스 셀렉션이라는 이런 항목이 있는데요. 자, 이 메뉴들은 그 바이오스마다 조금씩 달라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예, 이것은 이제 독립된 형태로 장착하는 거. 아까처럼 이제 그 모듈을 따로 장착하는 경우를 말을 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폼웨어 형태로 이제 메인보드 안에 내장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따로 이제 칩을 사서 꼽지 않아도 폼웨어 TPM이라는 항목을 선택을 하고 재부팅을 해 보시고 다시 만약에 활성화가 됐다면은 이것은 폼웨어 형태로 장착된 PC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CPU가 보면은 이제 그 인텔 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MD 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인텔 기반인 경우에는 이런 항목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자, 이것을 이제 순서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PTT라는 부분이 있죠. 자, 이 부분을 이제 enable 활성화를 시켜줘야만 윈도우에서 이제 이 사람이 보안 모듈을 사용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앞에 거하고 거의 동일한 경우죠. 자,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AMD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인텔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TPM 환경은 컴퓨터마다 다 다른가요? 예, 물론 다 다릅니다. PC가 제조된 날짜가 다르고 그 다음에 안에 탑재된 바이오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각 시스템마다 다 따로따로 설정을 해 주셔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제가 테스트해 본 세 가지 경우의 어떤 시스템 환경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것은 지금 컴퓨터가 생산된 지 한 10년이 넘은 아주 구형 레거시 시스템 환경에서의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이 바이오스에서는 TPM이라는 그 메뉴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예, 없었는데 메인보드를 열어봤더니만은 메인보드 안에는 또 이 TPM이라는 이게 보였습니다. 헤드핀도 보이고요. 예, 그 다음에 TPM이란 글자가 보이죠. 아마 이때만 해도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제 뭐 여기다가 모듈을 꽂고 이제 이러면은 이제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메뉴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사용하지 않겠나, 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기능만 그렇게 포함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사양이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로그램을 유틸리티를 돌렸을 때 보면은 지금 윈도우 11을 사용할 수 없는 이유가 좀 더 추가가 됐죠. 여기 보면은 부팅 타입이 일단 내 것이라서 안 된다. 예, 그리고 디스크 파티션 형식도 GPT가 아니다. 예, MBR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안전 부팅 없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된다. 예, 그렇게 나온 겁니다. 역시 TPM 부분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거시 환경의 시스템은 윈도우 11을 사용할 수 없다. 예,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해도 무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앞에 레거시하고 지금 보면은 그 바이오스 환경은 사실 거의 똑같습니다. 1985년부터 2006년까지 이렇게 됐는데, 여기는 또 보면은, 지금 TPM이라는 기능이 바이오스에 또 있어요. 레거시 환경에도 이 TPM 기능이 있는 경우가 있다. 예,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노트북 환경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예, 요 노트북 같은 경우는 이제 그 LG 셀레론 PC입니다. 그 TPM 부분이 이제 활성화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놨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노트북 그 바이오스로 제가 진입을 해서 이제 지금 그 세큐로부트, 예, 이 부분은 지금 보면은 이제 ON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어네이블로 나와 있는데 지금 TPM이라는 그 메뉴는 제가 지금 여기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트북이 과연 TPM을 지원하는지 지원 안 하는지는 사실 확실히 지금 판단은 서질 않습니다. 케이스를 열어봐야 되는데
노트북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이제 감전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따로 이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구입한 지 한 2년 정도 된 PC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UEFI 환경을 가지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TPM 모듈을 장착할 수 있는 헤드핀도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 확인할 거 바로 이거거든요. 예, 바이오스 지금 버전이 나옵니다. 예, 바이오스 버전이 나오는데 지금 HD310C죠. 바이오스 버전이 결국은 메인보드 모델하고 거의 같은 거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프로세서가 이제 인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모델은 이제 i3 9100F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CPU 모양이죠. CPU 모양인데 이렇게 지금 나오죠. 자, 인텔 거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코어 수는 4개고요. 자, 이것도 이제 돌려봤더니 나머지 부분들은 다 만족한다. 예, 다 만족하는데 세키로부터가 지금 비활성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TPM 부분도 비활성화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바이오스에서 그냥 안전 부팅을 활성화 시켜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것은 이제 모듈을 꼽아서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조사별 그럼 TPM 지원 여부는 어떻게 이제 확인을 하냐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자, 이 바이오스 버전이 지금 나와 있고 H310M이라는 이 부분이 결국은 이제 제조사별 그 메인보드의 그 어떤 모델 이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수스 보드 같은 경우에 TPM이 2.0과 함께 제공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인텔 플랫폼과 AMD 플랫폼을 이렇게 따로 구분을 해놨는데 지금 인텔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 모델이 요거라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310M이라고 돼 있죠. 자, 여기도 310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TPM 2.0과 함께 제공이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칩을 꼽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펌웨어 형태로 제공이 되는 건지 그것이 지금 정확하게 말을 해주질 않아서 조금 헷갈리긴 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아수스 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C246부터는 다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텔 AMD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A320 시리즈부터 포함이 된다. 이렇게 이제 해놨고 세부적으로 보면은 이제 AMD 프로세서와 그 다음에 이제 인텔 프로세서인 경우에 프로세서라는 건 CPU를 말을 하는 거거든요. 자, 윈도우 11을 지원하는 프로세서와 윈도우 11을 지원하는 인텔 프로세서 항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그 MS 홈피나 그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 제조사 홈피에 들어가시면은 이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찾아보시면은 여러분들 그 메인보드라든가 그 다음에 CPU가 윈도우 11을 지원을 하는지 또는 TPM 2.0을 지원을 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TPM이 그러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저도 이제 보안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이해한 범위 내에서만 그렇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지금 이제 TPM이라는 이런 모듈이 있었을 때, 자, 이 인증해 가는 단계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거는 이제 보안의 어떤 정도에 따라서 또는 어떤 그런 데이터의 어떤 중요도에 따라서 보안을 통과해야 되는 과정을 여러 개로 이제 세분화할 수 있다. 그런 얘기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지금 아까 스토리지 루트키라고 하는 랩핑 키를 이 랩핑 키를 이제 만들면은 이제 이게 어떤 디스크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그런 메모리라든가 램에 따로 저장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모듈 자체에 이제 저장이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랩핑 키를 만드는 그 자체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것을 하나의 이제 봉인하는 과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키를 넣었을 때 이제 이게 풀리게 되는 그런 이제 봉인 해제 과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은 이제 여러 단계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자, 일단 키를 암호를 넣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지문 인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굴 인식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어쨌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보안 단계를 구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랩핑 키는 이제 쉽게 말해서 독립적으로 작동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체의 어떤 그런 거를 저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윈도우라든가 디스크라든가 그 다음에 또는 이동식 드라이브라든가
예, 뭐 그다음에 메모리라든가 이런 데 저장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모듈 자체에 저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본다고 해도 볼 수도 없고, 예, 그것을 해독할 수도 없다.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과정의 이제 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응용한 부분이 이제 비트라크라는 겁니다. 상의 어떤 패스워드라든가 이런 것은 비공식 그런 이제 앱을 이용을 해서 이제 무력화시키거나 또는 그 암호를 초기화시켜 가지고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비트라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사실 이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이 보안 모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 그 산업 보안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많이 이제 활용이 됐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개인 영역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확장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보안 단계는 그런 산업용의 어떤 그런 보안 수준보다는 이제 조금 낮겠죠. 개인 PC에도 이제 이런 보안을 강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서 아마 제도가 아마 이제 시행이 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결국 시간이 들어가면은 이제 창과 방패의 대결이잖아요. 결국은 이제 뚫히는 경우가 또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예, 국가의 뭐 중요 그 기밀 이런 것들도 뭐 쉽게 뚫리는 그런 판인데 개인 PC가 뭐 아무리 보안이 강화가 된다고 해도 기존보다는 많이 강화가 되겠지만은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사실 이게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비트라크도 처음에 나올 때는 아무도 못 뚫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캐나다인가 그쪽에서 뭐 한 그 경비업체에서 이것을 해킹하는 그런 과정을 시연을 했다고 해요.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이 바로 FPGA라는 기판을 이용을 해서 중간에다가 이제 데이터가 이제 프로세스하고 서로 이제 이렇게 교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순간에 이제 어떤 그 이 기판을 연결을 해가지고 주고받는 신호를 이제 똑같이 이제 그 기판을 통해서 그거를 들여다보고 그거를 이제 녹화를 하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해독하는, 예, 그런 이제 방법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소에서는 이제 이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플루톤이라는 또 이 이제 기술을 또 새로 만들었다고 해요. 결국은 이제 이게 해킹된 그 이유가 그리고 이제 칩으로 이제 장착되는 경우에는 중간에다가 이제 그런 기판을 달아 가지고 이제 신호를 훔친다는 거잖아요. 그 신호를 훔치는 그 과정을 이제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이 모듈 자체의 어떤 그런 내용을 아예 이제 그 CPU, 예, 이제 프로세서 안에다 아예 탑재를 해버리는 겁니다. 프로세서 안에다 아예 탑재를 해가지고 이제 절대 이제 안에 근접 자체를 못하게끔 중간에 기판을 정기적인 어떤 그런 요소들을 아예 다 없애버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바이오스 형태 비슷하게 그렇게 이제 아마 예, 내장을 시킨 것 같아요. 예, 그런 기능들을 이제 또 강화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이제 칩 형태보다는 펌웨어 형태로 이제 발전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애플사의 그 보안 모듈 SE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폰을 켤 때 이제 뭐 얼굴 인식을 한다든가 또는 이제 한다든가 지문을 찍는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결국은 이제 다 그 보안 모듈에 관련되는 부분이고 그런 내용들이 보안 모듈에 따로 저장이 된다고 합니다. 어떤 그 폰 안에 들어있는 저장 공간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모듈 안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예, 그게 이제 누출될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고 합니다. 예, 끝으로 이제 그 TPM 전망과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PM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숙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갈수록 이제 개인 어떤 그런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노리는 그런 경우도 많고요. PC로 이제 뭐 또는 이제 스마트폰 이런 것들로 이제 모든 그런 은행 결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개인 정보가 옛날처럼 이제 그렇게 뭐 대충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보호하는 그런 기능들도 점점 이제 강화가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이제 회피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예, 이제 시대에 맞게끔 이제 시스템도 그렇게 구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보안 관련 부분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알고 있어야만 또 그것을 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 TPM 관련 부분들은 무조건 귀찮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활용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앞으로 이제 조금 더 현명한 대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소개한 내용 중에서 다소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될까 해서 이렇게 정리해 드린 것이니까 참고 차원에서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